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에서 또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죠. 5월 5일 날 KBO가 개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날 K리그도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K2 리그는 주말에 이제 경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가 리그가 중단이 되고 또 리그가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조금 많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날씨도 좀 많이 좋아지고 더워지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보면서 즐기시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좀 설레이는 약간은 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구는 야구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보실 텐데 야구는 둘째치고요. 저 역시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축구 농구 관련해서는 저는 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요거 개막 전부터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아직은 조금 많이 지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말이라던가 연휴 기간 동안에 가깝게나마 이렇게 조금 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종식이 됐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그날까지는 좀 마스크를 꼭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 세척 뭐 이런 거 좀 꼼꼼히 유의를 하시고 아무쪼록 뭐 몸이 건강해야 스포츠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식되는 그날까지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스포츠 관람 되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주변에 가까운 의료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은 못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빌미로 해서 조금 늦게나마 의료인분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이제 개막전 수원과 이제 전북과 수원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이 개막전을 필두로 해서 많은 팀 뭐 연습 경기 결과라던가 그다음에 각 팀의 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기사를 좀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스포츠 분석을 하셨던 분들, 또 토토나 프로토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보면서 즐기시는 분들, 아마 영상이라던가 기사로 이제 이미 접하셨을 텐데, 저 역시도 이 발맞추어서 지금 영상을 이제 하나씩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이 영상 자체를 조금 이제 짤막짤막하게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영상이 좀 보는데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사실 그냥 통으로 올리고 볼 거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 경기별로 영상을 조금 짤막짤막해서 15분을 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갖고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편하게 보시면서 이제 좀 많은 또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 시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역시도 해외 리그, 국내 리그 할 거 없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뭐 새로운 어떤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언제 리그가 재개를 하고 시작을 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었는데 2020 시즌 K리그 준비해서는 그래도 영상에서는 기존에는 좀 소개드리지 않은 제가 꼽는 베스트 11, 각 팀별 베스트 11, 그리고 그 팀의 가장 좀 핵심이 될 만한 선수 또는 뭐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누가 있는지 또 한 명씩 좀 꼽아보는 뭐 그런 것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룰과는 이번 시즌 룰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올 시즌은 또 어떤 경기를 주목해 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영상을 통해서 짤막하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던 분들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을 못 올려서 그동안 이탈을 하셨던 구독자분들 얼른 컴백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기고 또 프로토나 토토로 가시는 분들 또한 저의 영상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사설이 좀 길어서 이번 영상은 좀 15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 현대 우선은 이적 현황에 대해서 물 흘러가듯이 이미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 흘러가듯이 쭉 한번 읊어드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전북 현대는
오반석 선수, 알 와슬에서 오반석 선수를 이번에 이 수비수죠? 영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구자룡 선수, 수원 삼성에서 나름 핵심 수비수인데 이 선수를 또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 쿠니모토, 또 김보경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포항의 이수빈 선수도 이 전북의 최영준 선수와 1년간 맛 트레이드, 1년간 맛 임대죠. 예, 요거를 또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홍정호 선수가 작년에 뛰기는 했습니다만 장수 순윙에서 이번 시즌에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싹 다 바뀌었죠. 작년에 이제 호사라던가 이비니, 로페즈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자유계약으로 풀리거나 아니면은 중동 리그, 중국 리그, 로페즈 같은 경우는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영민 선수도 나름 그래도 이 전북에서 핵심 수비수 중에 한 명인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도 FA로 이제 풀려나면서 중국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영입은 저는 알차게 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 개개인 면면을 봤었을 때 각 포지션에서 그래도 K리그 안에서는 탑 클래스 선수들을 다 영입을 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이런 영입을 했었던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보면 작년 시즌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울산 현대가 마지막 경기를 포항한테 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운 좋게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확실히 확실하게 본인들의 실력으로 자력으로 우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문이 좀 생길 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 시즌에도 이 전북 정도의 스쿼드면 뭐 전체 경기를 어찌됐든 좀 압살하는 경기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리그를 어찌됐든 1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최강의 감독이 있었을 때만큼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득점도 좀 많이 좀 답답했었고요. 수비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헐거운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 선수들의 몸값이 얼만데 저 정도밖에 플레이를 못하느냐.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올 시즌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또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작년과는 확실하게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2020 시즌 들어와서 2020년도 들어와서 전북 현대가 이 그동안 친선 경기라든가 연습 경기를 보면 요 조금 불안합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의 전북은 1월 달부터 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총 2승 3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월 달에 이제 독일에서 드레스덴이라는 팀하고 이 친선 경기를 했는데 3대 0으로 졌고요. 이 드레스덴은 독일 2부 리그의 꼴찌팀 18위 팀입니다. 네, 그래서 요 드레스덴한테 3대 0으로 대패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FCSB라는 루마니아 리그 1 팀인 루마니아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루도고레츠로 또 이 루마니아 팀으로 유명한, 유로파를 보면 간간히 나오죠. 자, FCSB라는 팀한테 또 3대 1로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한테 1대1 무승부. 그 이후로 체스카 소피아라는 또 불가리아 팀한테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아쳔,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요코하마를 상대로 해서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원정을 가서 또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직전에 그나마 K2 리그인 충남 아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창단이 돼서 이제 K2 리그에 이제 새로 선보인 충남 아산 무궁화가 이제 새로 창단을 했죠. 충남 아산 축구단을 상대로 해서 5대 3으로 승리를 했고, 그 이후로 며칠 전에 이제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영입되는 쿠니모토라던가 그 다음에 뭐 김보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규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워낙에 조금 득점이라던가 공격적으로 조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인데다가 벨트비크라던가 이제 무릴로 엘리케 선수도 이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발이나 개인기가 좋고 또 이 킥력이 좋은 선수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무릴로 엘리케 선수는. 그래서 확실하게 무게감은 좀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2부 리그를 상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 아산을 상대로 이제 3실점, 그 다음에 대전 시티즌한테 또 1실점, 이렇게 조금
수비가 아직은 아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직은 좀 확실하게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이 스쿼드를 지금 확실하게 짜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막상 뚜껑이 열려졌을 때는 또 수비 쪽에 있어서는 얼마나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조금 이게 조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앞서 수원 삼성의 이적 현황을 살짝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은 이제 이 명준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전북 소속이 작년에 인천에서 뛰었죠. 명준재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화성FC에 이용혁 선수를, 이 선수 역시도 이제 수비수인데 영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구자룡과 신세계, 전세진 이 세 선수가 이제 뭐 각각 상무라던가 이제 전북, 그 다음에 성남 뭐 이런 식, 강원 이렇게 좀 성남이 아니고 강원이죠. 예,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들의 좀 구멍이 좀 상당히 좀 커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구자룡 선수의 이 공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대신해서 데리고 온 선수가 용병이죠. 이 도닐 헨리 선수. 과거에 웨스트햄과 그다음에 지금 챔피언십 리그에 있는 블랙번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직전까지는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MLS 팀에 소속되어 있는 도닐 헨리라는 선수를 수비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는 스피드는 느린 대신에 몸빵이 좋고 1대1 방어 능력이 굉장히 좋고 힘있는 수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워가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양상민이라던가 민성기 선수하고 같이 3백으로 좀 활용할 공산이 커 보이는데, 과연 이 선수가 확실히 용병 선수이니만큼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개막전이긴 하지만은 공격력이 이 화력이 좋은 전북을 상대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크리피치 선수, 명준재 선수는 우선은 좀 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명준재 선수는 그래도 인천에서 나름 그래도 쏠쏠한 활약을 한 선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준재 선수는 그래도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잘 영입한 것 같고, 이 슬레이반 크리피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스니아에서만 거의 이 경력이 지금 뛰어놓고 있는데, 정통 스트라이커입니다. 올해 나이는 29살이고, 작년 시즌, 19-20 시즌에는 총 12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속팀에서, 그 다음에 재작년 시즌에는 18-19 시즌에서는 16골. 지금 첼레즈니 차르라는 보스니아 프리미어 리그 팀 이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보스니아 자체는 뭐 선수로 유명한 나라이지 그 리그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은 그런 동유럽 국가는 아니라고, 자국 리그는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작년에 이제 득점왕이었었던 타가트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조금 나름 그래도 좀 부담이 덜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피치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타가트도 이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좀 수원 삼성에서 얼마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작년에 FA컵 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이 챔스 경기를 이미 뛰었었죠. 수원에서 고베를 상대로 해서 1대0으로 뭐 비록 패배는 하긴 했습니다만 화력이 나름 좋은 또 이 빗살 고베를 상대로 해서 이니에스타가 있는 팀이죠. 팀을 상대로 해서 후르아시한테 선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0대1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어려운 스쿼드를 가지고 좀 잘 이겨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원 삼성이 조우르다 룰 탁짐이라는 말레이시아 팀의 또 원정에 가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조우르다 룰 탁짐 같은 경우는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시즌에도 전북을 상대로, 전북도 이 팀을 상대로 해서 이 승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원정에서 전북이 패배를 했고 홈에서는 또 무승부를 했고, 물론 이제 다음 라운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던 경기였어서 사실은 전북 홈에서 했었던 경기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전북 현대도 쉽게 이기지 못했었던 그런 팀이었었다라는 거. 수원 삼성 역시도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4월 26일 날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는 수원 삼성이 타가트의 득점으로 1대1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 시즌과는 크게 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세계라든가 구자룡, 전세진 이런 선수들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새로 온 선수들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제 이 수비의 또 핵심 선수가 또 용병으로 채워졌고, 또 타가트 역시도 안토니스도 그대로 있고요. 타가트 역시도 이번에 어찌됐든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스쿼드가 이제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은 상황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선은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제가 볼 때는 작년만큼 정도의 성적은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광주 FC에서 지난 시즌에 이 임대로 넘어간 김준영 선수, 광주 FC가 올 시즌 승격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준영 선수의 또 올 시즌의 활약, 그리고 크리피치와 타가트와 함께, 그 다음에 이 한석희 선수도 나이가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즌에 반짝 좋은 조커로의 활약을 했습니다. 제주전과에서도 37라운드 멀티골을 득점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상주전에서도 득점 신고를 해서 이 선수 역시도 올 시즌에 조금 나름 눈여겨봐야 될 선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북현대에서는 조규성 선수를 저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안양FC에서 작년 시즌에 이제 한 시즌을 보냈는데, 이 선수가 이 K2 리그에서는 국내 선수에서는 가장 높은 득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입니다. 이 14득점에서 4도움을 해서 18점을 공격 포인트를 했는데, 용병 선수들을 제외하면 국내 선수에서는 탑이었거든요. 이 선수를 지금 전북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미 지난 요코하마전에서 후반전에 신고식 득점을 했죠.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차세대 이동국이라고 지금 키우고 있고, 98년생으로 올해 22살인가요? 23살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나름 그래도 이 발 빠르고, 또 이선 침투도 이 타이밍도 좀 잘 잡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활동력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확실히 조금 이 피니시 역할을 또 의외로 또 잘 하는 선수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킥도 좀 좋은 선수라고, 저는 슈팅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벨트비크 선수도 이제 뭐 충분히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만, 국내 선수 중에서는 팀에서 조규성 선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도 이미 대전 시티즌에서도 2득점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도 또 득점 신고를 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손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 그 다음에 이승기 선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여하튼 이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올 시즌 전북현대는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스쿼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비 쪽을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정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우승의 향방이 좀 갈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개막전에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득점, 그러니까 이제 1점에 따라서 1점 차 승부가 나지 않을까, 말이 좀 꼬였는데 한 점 차 승부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이 홈에서 하는 것이만큼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룰도, 이 공식 룰이 또 이번에 또 바뀐 룰, 이제 제가 추후에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바뀐 룰도 좀 있고, 무엇보다 어찌됐든 이 관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치르는 첫 개막전이니만큼 변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전북에서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이제 모르는 거고, 거기다가 그리고 수원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름 그래도 이 원정이긴 하지만 홈팬이 없다라는 거는 수원 삼성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더 좀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스쿼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무리 수원 삼성이 크리피치가 좋은 선수를, 정통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오고 몸빵 좋은 헨리 선수를 데려왔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무게감은 확실히 전북이 좀 좋아 보인다. 저는 한 2대1 정도 승부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에 있어서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역시나 이제 작년 시즌에는 우선은 2승 1무로 수원이 3번 붙어서 2승 1무로 전북이 좀 앞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로 11승 5무 1패 전북이
단연 압도적으로 조금 많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 전적에서도 놓여져 있다시피 전북이 홈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조금 보고요. 2대1 승리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 울산과 상주의 경기로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